시간은 다 됐네요. 문제는 아마 어렵게는 느껴지셨을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제 풀다 보면은 이거 속았네? 이거 완전 속았네 그럴 거예요. 자, 1번부터 가보죠.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1번부터 아마 속았을 거예요.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추상적으로 구체적은 확정이에요. 성립은 추상적. 그럼 정답은 1번. 제가 막 문제를 낼 때 1번부터 계속 정답을 1번에다 막 갖다 배치하고 있어요. 문제 푸시면서 성립 그러면 그 단어를 다 읽지 마시고 성립, 추상적, 확정, 구체적 계속 그 단어만 보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탈락. 지방교육세는 따라다니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앞에 가는 세금이 성립되면 나도 따라서 성립합니다. 이거 3번에다 답을 많이 하셨어요. 양도소득세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이거 1년 개념인가요? 1개월 개념인가요? 1년. 1년은 과세기간 1년이니까 1년이 끝났을 때 맞았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3번이 헷갈리니까 3번을 찍어버린 거예요. 답은 1번에 있었는데. 성립은 추상적, 구체적이 아니에요. 1번이 답이에요. 자, 두 번째. 2번은 뭐죠? 소비세.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 무슨 세만 나오면 부가가치세. 그럼 틀렸잖아요. 부가가치세. 2번도 1번에다 답을 해놨어요. 부가가치세가 성립되며 1번이 틀렸네요. 재산분 주민세 본 적도 없죠. 그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가산세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답으로 낼 일이 없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그래서 2번도 1번이 답이 돼요. 자, 3번.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재산분 주민세. 뭔가 좀 모르겠네. 재산분 주민세는 앞에서 잠깐 볼 때 몇 월 며칠 그랬는가? 7월 1일. 7월 1일. 거주자,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니까 지방의 소득세는 누가 성립하면 앞에 지방소득세니까 국세 누구하고 똑같다? 소득세. 소득세하고 똑같으니까 매년 12월 31일. 답은 2번.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니까 재산세에 부과됐으니까 재산세는 6월 1일. 그럼 8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예정신고하는 소득세. 예정신고는 그 달의 말일. 그래서 매년 12월 31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 자동차 소유. 우리 자동차는 그달 1일. 10일이 아니라 그달 1일. 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번 잠깐 보여드렸어요. 29회 때 기출문제를 살짝만 바꾼 거예요. 바꾸면서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 무슨 세하고 똑같다. 소득세하고 똑같다. 그걸 아시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 소득세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12월 31일이 이날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이니까 12월 31일로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은 2번. 문제 4번이요. 징수 방법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지방세는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보통징수, 신고납부, 지방세는 특별징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산세는 원칙이 보통징수,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납부. 단 신고납부를 불이행했을 때는 보통징수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올 수 있다. 보통징수 방법이어야 징수할 수 있다. 신고 안 하면 보통징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보통징수지만 선택해서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특별징수는 국세 무슨 징수하고 유사하다. 원천징수와 유사하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문제 5번이네요. 5번도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심결을 풀었다는 틀릴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국세만을 골라라 그랬어요. 국세만을.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자동차세, 지방세. 그럼 두 개가 남았네요. 둘 중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신고다. 원칙은 정부 결정이다. 정부 결정. 그러면 탈락. 원칙이 신고 납부인 것은 양도소득세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 자, 문제 6번이네요. 6번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거 납부, 충당, 소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멸. 그 다음에 결선 처분은 소멸되지 않았다. 네, 제척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소멸. 납세자가 사망한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면 소멸되는 거 총 동그라미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세 개입니다. 그럼 3번 세 개가 답이에요. 자, 문제 7번으로 가보죠. 취득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취득세는 취득 단계마다 과세되는 개별 과세인 물세이고 취득세는 유통과세고 등기 등록을 불문한 사실상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 틀렸네요. 시군세이고 구세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특별시, 광역시, 특광시세가 되겠죠. 특별시,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에 해당합니다. 4번이 답이 되네요. 그다음 문제 8번. 이것도 이렇게 내놓고 개수 문제로 내놔버렸네요. 이렇게 해놓고 개수로 물어봤어요. 개수로 물어보면 꽤 어려워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금전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대물 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줄 게 있는데 돈을 주지 못하고 내가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이 부동산을 대물로 받았으니까 유상으로 봐라, 무상으로 봐라. 유상 취득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이 돼요. 건물을 이전했어요. 건물을 이건 안 배웠어요 아직. 이거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거 찾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이전한 건물의 가액이 종전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전했는데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으니까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따른 등기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셔야 됩니다. 초과되지 않았더라도 등기분에 대한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과세가 돼요. 니은도 과세가 돼요.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 회원권. 골프 회원권을 취득했는데 상속으로 취득했으니까 무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이것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축물을 건축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건축했더라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과세가 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총 몇 개 그런가요? 4개 전부 다 과세가 됩니다. 자, 문제 9번.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예요.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거 뭐가 되는가? 전세권. 3번이 답이네요. 자, 10번.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1번은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조합원용으로 취득했으면 당연히 세금도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고 조합원에게 물리겠습니다. 시설 대여. 대여란 말만 나오면 대여업자.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상속으로 물건을 취득했으면 상속인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 그랬던가요? 상속인 각자 그런가요? 각자. 주된 상속자 틀렸어요.
주된 상속자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는 조금 틀리는 게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시면 집에 가서 그냥 책 덮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려야 된가? 다시 봐야 된가? 말은 다시 봐야 된다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멘트가 무슨 멘트가 났는가를 잘 봐보세요. 예. 봐봐요.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대요. 모두 10개를 다 맞춰버리면 너무 맑아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이렇게 해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이래야지, 그래야 땅이 비옥해지는 거지. 근데 막 틀린 것도 있어야지. 맨날 다 맞으면 이거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틀린 것도 있게 이렇게 하시고, 틀렸으면 틀린 것을 꼭 집에 돌아가시면 다시 확인하시고, 꼭 지문 틀린 거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공부를 하실 때는 동영상을 다시 듣는 것보다는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아, 오늘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그리고 책을 한번 이렇게 넘겨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 푸는 게 조금씩 숙달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풀려져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까지는 문제 푸는데 좀 더딜 거예요. 근데 이번 지나고 다음 달 정도 지나면 문제 푸는 게 이제 좀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들 좀 빨리 터득을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돌아가시면 틀린 거 다시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